이제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신뢰받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이 혜택으로 인해 전 세계를 너무나 쉽게 누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스페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까지 붙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혜택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예요.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지금은 뮌헨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모든 게 정말 우연히 시작됐어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시고 어머니는 여행 작가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에게서는 세계사에 대한 관심을, 어머니에게서는 여행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아이였죠. 뮌헨 대학교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가 마치 동화 속 성 같아요. 고딕 양식의 건물들 사이로 단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국제비자 정책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비자와 여권이 왜 필요한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벽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료를 찾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시아 학생이 저를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비자 정책에 대해 쓰고 계신가요? 그녀가 완벽한 독일어로 물었죠. 그렇게 처음 만난 친구가 지민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지민이 자신의 여권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도착비자나 무비자로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EU 여권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데 아시아의 한 나라 여권이 그렇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민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신뢰도가 여권의 힘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유일하죠. 지민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오면서 지민이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우리 대사관에서 청년 문화교류 행사가 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 노래나 한국 드라마 정도. 그마저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어요. 주말에 열린 행사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대사관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과 독일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여권까지.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죠. 더 놀라웠던 건 이런 시스템이 이미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찼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모든 지표가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여권의 위상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 교사이신 아버지는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피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보니 기쁘구나.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어머니도 여행 작가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다음 책의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로 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내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저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평소 조용한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공부하던 제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모험가가 된 것 같았죠. 지민과는 더 자주 만나게 됐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요. 도서관에서 국제관계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제 리포트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단순한 비자 정책 분석이 아닌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여권의 힘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요. 제 리포트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돌아와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지민이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죠. 한국 여권의 비자 면제 협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자 면제국 수만 찾아보려 했는데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됐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이룬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외교 정책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아침이 되어 창밖이 밝아오는 걸 보고서야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알았어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흥분된 상태였죠. 마치 큰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학교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우연히 한국 관련 뉴스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제 지도 교수인 클라우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제가 1학년 때부터 믿고 따르던 멘토셨죠. 교수님, 제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났나 봐요.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그래. 무슨 발견인데 그렇게 신나 보이니? 라고 물으셨거든요. 한참 동안 제가 찾은 자료들을 설명드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만큼 신뢰받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권의 힘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처음에는 가볍게 듣고 계셨는데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소피아,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어. 우리가 고민하던 신뢰 외교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동안 국제관계학과에서는 주로 서구 중심의 사례들만 다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교수님께서는 제게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라고 권하셨어요. 한번 제대로 된 연구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두 분 다 무척 흥미로워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여행 작가로서 각국의 비자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소피아, 내 말이 맞아. 나도 취재 다니면서 느꼈는데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더라. 아버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국만큼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가 없단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도 특별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지. 이런 대화들이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가 이미지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연구를 하면서 지민이의 도움도 정말 컸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죠. 때로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과 화상통화로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실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연구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어요. 학과 동기들도 점점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제학회 준비 모임에서 제가 한국 사례를 발표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놀라워했죠. 어떻게 이런 좋은 주제를 발견했니?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가끔은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문화적 영향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주말에는 뮌헨의 한국문화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K-팝 댄스 수업도 들어보고 한국어 기초도 배워보고 심지어 김치 만들기 수업까지 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 연구에 생생한 통찰을 더해주었죠. 특히 기뻤던 건 교수님께서 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소피야, 내 연구가 우리 학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한번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건 아닐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부 논문 주제를 넘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곤 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들의 여건이 가진 힘이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거죠.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너무 설렜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연구해온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독일의 공항들도 최신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경험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죠. 생체인식 기술로 몇 초 만에 심사가 끝나는 걸 보면서 제가 연구했던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체험하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마치 미래도시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밤이었는데도 도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특히 한강을 건너는 순간의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때 택시 기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게 신기하시죠? 저도 젊었을 땐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는데 룸메이트인 수진이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 룸메이트를 위해 라면도 끓여주고 한국 과자도 준비해뒀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특히 중앙도서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곳곳에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살아있었죠. 첫 수업은 현대 외교 정책의 이해였어요. 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이었는데 제 연구 주제를 듣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외국 학생이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반갑네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이런 열린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김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주선해 주셨어요. 실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 정말 감동받았죠. 외교부 방문은 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여왔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경제적 성과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수진이가 이것저것 서울 투어를 시켜줬어요. 현대적인 강남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디지털 여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수진이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 확인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제가 연구하던 디지털 혁신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도 너무 특별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열려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게 신기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현금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수업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계속됐어요.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한 시각과 높은 학구열이 인상적이었죠. 조별 과제를 할 때면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특별했던 건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예요. 교수님의 소개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열정적인 분위기는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았어요. 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주말에는 종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김치도 담가보고 한글도 배워보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한 번은 대학로에서 열린 청년 포럼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꿈을 키우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연구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와 발전에 대한 열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독일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두 분 다 제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피야, 내 눈빛이 달라졌어. 더 열정적으로 보여. 어머니의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연구도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됐어요. 한국의 여건이 단순히 비자 면제 협정의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는 것도요. 매일 아침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연구하는 이 주제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미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특히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하게 됐어요.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전문가의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서는 제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소피야, 내가 달라졌구나.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니는 제 연구 노트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았구나. 이걸로 책 한 권은 쓸 수 있겠어. 귀국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클라우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소피야, 내 연구를 EU 여권정책연구소에 제출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들이 지금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찾고 있거든. 그 제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EU 여권정책연구소는 유럽의 비자 정책을 연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국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구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신뢰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한국 여권의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요. 연구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 제안이 채택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연구소에서 전액 지원으로 컨퍼런스 참가 기회까지 주신다는 거였죠. 브뤼셀에서 열리는 퓨처 어브 글로벌 모빌러티 컨퍼런스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학과 친구들의 반응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학부생이 그런 기회를 하며 놀라워했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특히 제 연구를 도와주던 친구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연구 준비는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의 지민이와도 계속 연락하면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죠. 때로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도 했어요. 그들은 제가 유럽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한다는 걸 굉장히 흥미로워 하셨어요.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도 했어요. 미넨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의 영사 업무 혁신 사례를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니 모바일 영사 서비스부터 온라인 시스템까지 정말 놀라운 혁신들이 많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연구에 깊이를 더해줬죠. 브뤼셀 컨퍼런스 당일 정말 긴장됐어요. 청중석에는 유럽 각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그 긴장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이니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유럽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히 프랑스의 한 연구소에서는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단순히 한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졌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국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 한국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어요. 한 아프리카 출신 연구자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물론이죠.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말에는 종종 한국문화원에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들려주는 게 즐거웠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됐을 때의 설렘을 볼 수 있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득하고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이것들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기뻤던 건 제 연구가 실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후에 여러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후 여권정책연구소에서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생 연구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죠. 특히 글로벌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임 연구원으로 발탁된 건 정말 큰 기회였어요. 우리 연구팀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유럽 각국에서 온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마리아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왔고 안나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왔어요. 특히 반가웠던 건 한국의 서울대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김 교수님이 우리 팀에 합류하신 거예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팀 전체 회의를 해요. 각자의 리서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다른 나라 연구원들이 한국의 사례를 자기 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때예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연구소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유럽 중심의 시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혁신 사례를 주목하게 됐죠. 심지어 연구소 카페테리아에 김치도 등장했어요. 문화적 개방성이 연구의 시야도 넓혀준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의 연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EU 의회에서 새로운 비자 정책을 논의할 때 우리 연구 결과가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됐어요.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신뢰 기반의 비자 정책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런 말이 공식 문서에 인용됐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연구 과정에서 정말 특별한 발견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여권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주말에는 종종 한국문화원에서 특강도 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해봤어요. 디지털 여권 혁신 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유럽형 디지털 여권 표준을 개발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는 IT 전문가들도 합류했어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제 연구에 더 큰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아시아 근현대사를 가르치실 때 한국의 발전 사례를 자주 인용하신대요. 어머니는 마침내 한국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현대 문명의 새로운 중심, 한국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리서치를 도와드리는 중이에요. 연구소의 동료들과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글로벌 트러스트 맵이라고 각국의 여권 신뢰도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지도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개발도상국 출신 연구원들은 이 지도를 보면서 큰 희망을 얻는다고 해요. 때로는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도 해요. 그들은 제가 연구하는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더 발전시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열린 태도야말로 한국이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UN 산하기관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아직 학생 신분인 제가 이런 제안을 받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혁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저녁 연구실에서 불을 끄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제가 하는 연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항상 결론은 같아요. 신뢰,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연구소 로비에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어요. 여권으로 보는 세계 역사였는데 한국 여권의 변천사가 단연 하이라이트였죠. 많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스토리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받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UN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 자문위원으로서의 첫 회의가 내일이에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작된 관심이 이렇게 큰 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특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연구소가 글로벌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국제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예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디지털 여권 혁신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예요. 특히 반가웠던 건 한국의 외교부가 기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나서준 거예요. 한국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연구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만 연구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혁신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베트남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팀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연구원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여권을 통해 본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한국의 여권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를 얻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담는 거예요. 특히 감동적인 건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예요. 한국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들이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글로벌 트러스트 아카데미라고 개발도상국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배우는 거죠. 첫 기수 교육생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구나 싶었어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제안도 받았어요.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펀드를 만든다면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개발도상국들의 여권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 한국의 경험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해요. 부모님도 이제는 제 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세요. 아버지는 얼마 전 정년퇴임 기념 강연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셨대요.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준다고요. 어머니의 책도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동시 출간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네요. 가끔은 지민이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도서관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우리 둘 다 몰랐다고요. 지민이도 이제는 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농담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나? 하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글로벌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죠.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이 협력해서 더 나은 국제 이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경험이 그 중심에 있겠지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문화도 존중하면서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얼마 전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보여줬잖아요.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꿔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요. 한국의 여건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세상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